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인모에 신규 입성한 학교론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고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학교론 강의는 20년 차예요. 그동안 처음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초기에 돌풍을 일으켰던 행정고시 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문각, 셰롬, 그리고 한국법학원, 그리고 EBS 명품 강의, 또 에드나인, 그리고 메가랜드 등등을 거치면서 이번에 이제 공인모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강의는 노량진의 한국법학원 본원이 있어요. 거기서 대표 저자로 학교론을 8년간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천호동에 에드나인 또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 저자로 7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건 제가 공인모에 여러분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강의는 오로지 공인모에서만 강의를 하거든요. 아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건 그만큼 강의가 희소 가치가 있어요. 또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1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강의 포인트는 시험에 나올 것만 짚어드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월하게 여러분들 1년만 잘 따라오시면 합격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합격은 60점뿐만 아니라 훌쩍 넘어서 70점도 합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어쨌건 이렇게 간단히 자기소개를 마쳤고요. 자, 오늘 수업은 2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수업 다 들어보셨죠? 민법 이종건 교수님, 또 공법 박후서 교수님, 이분 저랑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대전에 선화동에 있어요. 시내 한복판인데 거기 이제 현대고시 학원이라고요. 거기서도 한 2년간 민계공 같이 강의를 한 팀으로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랑 아주 절친합니다. 예. 강의 잘하시죠? 예.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흐름은 제가 3가지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프린트 받으셨죠? 예. 첫 번째는 우선 공부를 시작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임계점이 있어요. 또는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합격의 임계점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프린트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3번째, 학교론 과목이죠. 작년에, 올해 시험이죠.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올해 시험 분석합니다. 출제 경향. 자, 3가지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오리엔테이션 2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임계점 의미 아시죠? 예를 들면, 자, 물이 끓어요.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까지 되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바로 10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끓는 물이 99도가 되면 액체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100도가 넘었을 때, 임계점을 넘었을 때 액체에서 기체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유명한 소설가, 지금은 70이 넘었을 거예요. 이문열 씨 아십니까? 아시죠? 예. 그분이 삼국지도 썼고, 제가 그분 소설은 한 2년 전에 12권짜리 소설이 있어요. 병경이라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가 이문열 씨도 처음에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가로서의 임계점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냐면요. 이문열 씨는 초기에는 형편없었어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독서를 했어요.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책을 무려 1000권을 읽었어요. 1000권을 읽는 순간 도가 튄 거예요. 이때부터 소설을 쓰게 하는 모든 흐름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임계점을 넘으니까 달추정을 부려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한 임계점. 특히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한 임계점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그 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험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의 임계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또 역시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혹시 앞에 총각 원래 20대입니까? 네? 오, 3학년이구나. 진짜 동안이시네요. 제가 공인중개사는 23살 때 땄어요. 그래서 따면서 한 평생을 외골수로 강의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느낀 게, 공인중개사 시험의 임계점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제 경험상으로 1년입니다. 우리 시험 1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혹자는요, 우리 시험은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고 하더라.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틀림없이 1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동작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32회 시험 응시 많이 했잖아요. 사상 유럽 시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요. 학교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작년부터 공부를 해서 시험에 떨어졌어요. 1차부터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합니다. 올해 시험 쳤는데 불안해요. 또 떨어졌어요. 1차도. 안타깝지만은 이 친구는 분명히 임계점을 못 넘겼다. 그럼 저는 분명히 우리 시험의 합격의 임계점은 1년이라고 했거든요. 1년. 여러분 반드시 1년 내에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1년 내에 시험을 못 끝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방법이 뛰어나야 됩니다. 공부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 강의 2시간 듣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방법을 제가 명확히 심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만 잘 지킨다면 우리 시험 임계점 1년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항상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가능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합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특히 이제 암기 방법이나 또 공부 방법이 있죠. 군데군데 양념을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만 잘 따라오시면, 따라하면 오기만 해도 분명히 결과는 확실히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반드시 합격하는 공부 방법. 자, 몇 가지입니까? 뒷페이지 보시니까 11번까지 있죠? 11가지. 그러면 이 11가지를 전부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내한테 맞는 게 있고 내한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내한테 안 맞는 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야, 이것만큼은 진짜 좋아. 이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참고로 이 11가지 엑기스는요, 제가 특별히 뽑아온 겁니다. 자, 출처를 보여드릴게요. 출처. 이 책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자, 보이죠? 책 제목이 떨어지는 공부, 합격하는 비결이에요. 이 책은 나온 지 꽤 오래되었어요. 제가 소장하면서 굉장히 아끼는 책인데, 이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부 방법인데요. 물론 중개사는 이보다 못하겠지만 이 책 한 권은요, 보통 사시나 행시가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논술형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절반은 1차 공부 방법, 객관식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2차 주관식 공부 방법이니까 1차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요, 이성민 씨입니다. 이분이 한양대학교죠. 한양대 법대를 재학하면서 3학년 때 그 어렵다고 하는 행정고시를 도전합니다. 행시. 진짜 어렵잖아요. 재학생이죠. 그러니까 한양대 3년 재학 중에 그 어렵다고 하는 행시를 도전하면서 3학년 때 수석 합격합니다. 수석. 엄청납니다. 그리고 졸업합니다. 법조계 근무하겠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23이니까 10년 뒤면 33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직장을 때려치워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이번에는 다시 사법고시 사시에 도전합니다. 꽃밥 1년 3개월 공부해서 1년 3개월 사법고시도 패스합니다. 행시 수석 합격에 1년 3개월 만에 사법고시 패스야. 이만하면요, 한마디로 공부의 신이에요. 공신. 그러면 책 쓸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떨어지는 공부, 합격하는 비결. 그러면 이 책을 왜 쓰느냐,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머릿말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서울에 신림동 가면 그렇게 많은 이
고시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존중합니다.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본인도 이분보다 실력이 못할 수도 있대요. 다만 시험에 먼저 빨리 되었을 뿐이다. 그 많은 고시생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시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안 되는 이유는 공부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 오래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 방법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1차, 2차 공부 방법만 언급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린 것이 11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11가지만큼은 꼭 새겨 들으시고 전부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5가지라도 추려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자, 타관에 가면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업하면서 뭐 목차가 어떻고 뭐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하지 공방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학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출발이 달라집니다. 출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 자, 차관해서 11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1가지인데요. 혹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요, 필기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제가 색깔을 넣어요. 노란 거는 중요한 겁니다. 빨간색은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제 정규 수업하게 되면 요거 합니다. 별표를 쳐요. 예. 그러면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별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 11개 중에서도 제가 별표를 3개를 칠 거예요. 3개를. 그만큼은 같이 별표 쳐주고 그거만큼은 예의 없이 따라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있죠. 집중하지 못하면 밤을 새워 공부해도 몸만 망친다. 1번에다가 별표하세요. 정리합니다. 뭡니까? 바로 이거죠. 집중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집중력은 우리 시험에 최단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집중력만 발휘하면 1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험 6개월 내도 가능합니다. 집중하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치르다 보면 뜻밖의 어떤 사람은 8개월 만에 합격했다. 3월부터 공부하면 8개월입니다. 5월달부터 했다. 6개월. 때가 너무 늦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은 제가 늘 지켜봤지만은 최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니까 이것만큼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번째 줄 보게 되면 밑줄 돼 있죠. 집중력을 발휘하면 남이 10시간에 하는 것을 단 한두 시간 또는 2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오래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집중력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독서량이 꽤 많습니다. 독서량이. 자, 여러분들 책 많이 읽지는 않죠. 예. 저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독서원 담을 쌓았었어요. 한 달에 5권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서하는 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어버렸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한 달에 5권 이런 것도 힘이 들었고. 그래서 꼭 참고 내가 보고 싶은 책 읽다 보니까 한 달에 10권이 되고 15권이 되고. 그래서 원래는요. 원래는 제가 오늘부로 책을 몇 권 읽어나면 앞으로 11권만 더 읽으면 책을 300권 읽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야, 대단하구나. 어떻게 300권을 읽지? 참고로 이제 마지막 도전은 내년은요. 1년이 365일이니까 내년은 1일 1도 하루 한 권 365일 동안에 365권을 도전합니다. 원래 300권 독파할 거니까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또 책만 이런 게 아니고 다 정리합니다. 파일 다 밑을 다 쳐가지고 일일이 다 정리해서 분류하고요.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서가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하더라도 책을 읽어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빨리빨리 집중을 하는 편인데 가끔씩은 이 기분이 가라앉을 수가 있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절대 시간 봅니다. 집중 안 되면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잘 하는 편이지만 집중이 안 되면 가차없이 책 그냥 두고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영화 극장 가서 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산책하고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눈에 힘을 주고요. 집중하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할 거 집중하면요. 1시간 반 내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 정말 중요합니다. 2번 볼까요? 2번. 자, 막판에 콧불소처럼 밀어붙이지 못하면 10년 공부 도라미 타버리다. 자, 요 막판 동그라미 하세요. 막판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죠? 막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막판. 우리 모든 시험은요. 막판 승부예요. 이 막판이 뭐냐? 자, 33회 내년 시험은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막판은 바로 시험치기 2달 전입니다. 그러면 9월, 10월. 모든 공부는요. 시험치기 2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다가 막판 9월, 10월 공부를 소홀히 해버리면 될 시험도 안 돼요. 거꾸로 평소에 공부를 대충 하다가 막판 2달 확 밀어붙이니까 시험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잘하시다가 막판 2달은 한마디로 올인해야 됩니다. 막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1월 말이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초가 되면요, 이 합격자 모임을 가지거든요. 원래 공인모에서도 합격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우리 공인모에 합격생들의 이 합격 비결이 있죠. 모든 공통점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막판에 열심히 했다. 그건 공통 분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앞으로 이제 10달 뒤가 되겠지만 9월, 10월 달 막판 공부는 정말 중요하니까 미리 새겨 들으시면 돼요. 2달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넘어가죠. 3번 보시면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아예 그 길로 빠지래요. 시험 떨어진대요. 우리 시험은 박사 학위 공부가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에는 자격증에 맞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건, 2차건 60점만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파헤치고 파고 들어가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씩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성격 탓인지 한 번 공부해서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기할 줄은 몰라요. 박사 공부를 합니다. 예. 끝까지 파헤치고 밤을 새고 이틀이고 3일이고 끝장을 봐요. 끝장을. 그런 분들은 시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예. 그거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모르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앞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건너뛰세요. 우리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문제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예. 스스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면 세모 해놓고 다음 과정 들으면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모른다고 거기서 꽉 막혀가지고 소급이 되어서 끝까지 몇 시간이고 고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파트를 굳이 머리에 싸매가면서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꿈에서도 공부를 하래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 꿈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 치기 전날 한 달 전쯤이면 압박을 받아서 꿈에서 공부하는 꿈을 꾸기는 꿀 거예요. 저도 많이 꿨으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꿈에서도 공부를 하자.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빠져라.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집니까?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침대에 누워서도 공부한 것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공부한 것 얘기하고 술 마시면서도 공부 얘기하고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도 책을 보고요. 걸으면서도 공부하래요. 이게 바로 꿈에서도 공부한다. 한마디로 푹 공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여지껏 사시면서 한 번씩은 이런 걸 겪어봤을 겁니다. 여지껏 살다가 공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푹 빠져본 적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도박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지거나 특히 제가 다녔던 대학교 시절은 그때 대학생들은요 당구를 많이 쳤어요. 당구를. 당구에 한번 푹 빠져버리면 하루 종일 당구 다이밖에 안 보여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천정이 당구 다이로 보여요. 밥을 먹어요. 밥상이 당구 다이로 보여요. 젓가락이 있죠. 이게 큐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버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이 공부에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침대에서도 책 보고 밥 먹으면서도 책 보고 똥 누면서도 책 보고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꿈에서도 공부를 하자. 빠지자는 말이 뭘 말하느냐?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5번입니다. 자, 5번에다가 중요하거든요. 별표하시고요. 꼭 지키세요. 5번은 꼭 지키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5번은. 자, 5번은요. 제목이 암기용 메모식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자, 암기용 동그라미. 무슨 말이죠? 바로 공부 잘하려면요. 앞으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거 있잖아요. 서브노트 들어보셨죠? 서브노트. 서브노트는 보통 크기가 이만해요.
A4 용지 크기가 되고요. 이런 노트에다가 이 과목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 나가잖아요. 얘가 바로 서브노트예요. 물론 공인중개사도 과목별로 이런 서브노트를 만들면 정말 도움은 돼요. 그러나 이거 만들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거 만들면 합격이에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굳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이 서브노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반드시 암기 노트만큼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암기 노트. 그러면 제가 견본을 들고 왔어요. 암기 노트가 뭐냐? 요거예요. 크기 보이죠? 자, 한 손에 딱 잡히잖아요. 예. 요만한 크기예요. 예. 꼭 손에 잡히는 이 크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노트 어디 가면 구입합니까? 이 근처도 있어요. 다 있어. 1,000원. 예. 예. 좋아요. 쓰기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요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기가 손에 딱 잡히잖아요. 꼭 이만한 크기라 해야 됩니다. 왜 크기가 손에 잡혀야 되느냐? 여기서 정리해야지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늘 수업 마치고 전철 탑니다. 그러면 20분, 30분 걸리잖아요. 예. 전철 타고 가만히 서 있는다. 모바일 뉴스나 검색을 한다. 안 돼요. 1년 동안만. 이것 들고 계속 봐야 됩니다. 예. 전철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항상 이거 활용하세요. 이게 살아있는 공부예요. 공부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느냐? 바로 암기할 거. 여러분들이 민법교련 공부 듣다 보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학교론보다 민법이 암기가 더 많습니다. 민법보다 공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암기를 왜 도산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당장 오늘 수업 마쳤다. 예. 전철역까지 가는데 7, 8분, 10분 걸려요. 그 시간에 이거 들고 노트 딱 보면서 한 줄 딱 머릿속에 떠올리고 정얼정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얘는 한 권은 1차입니다. 민법개론. 한 권은 2차 과목입니다. 자꾸 써보면요. 요령이 붙어요. 가능한. 쓸 적에는 볼펜과 쓰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볼펜과 쓰지 말고 샤프 있죠. 연필 갖고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볼펜 갖고 쓰게 되면 지울 수가 없어요. 화이트가 지우면 번거롭고 연필은 지우기만 한 줄 쏙 지워버리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요. 암기할 내용. 암기할 내용. 또는 뭐 민법, 공법, 체계도. 또는 이제 학교론, 계산문제 공식.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7월, 8월, 9월, 10월 되면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제풀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틀린 지문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날 떠오르는 대로 한 줄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만에 한 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적었다면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저절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지껏 시험 쳐서 이 노트 활용해가지고 시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1차 객관식은요. 왜냐? 이거 만든 다음에 늘 봅니다. 특히 전철에서 볼 적에 기가 막힙니다. 전철에 딱 앉아있는데 다 큰 어른이 이따만큼 큰 노트를 펴고 보면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들고 보게 되면 정말 고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철에서도 보기 좋고 은행 가서 기다리는 대기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 살펴보고 밥 먹으면 밥상 밑에 딱 두면서 그냥 딱 펴놓고 보면서 되새기면서 밥을 먹는 거야. 이게 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도 이거 보고 화장실에 똥 누면서도 이걸 보고 말이지. 항상 하는 거거든요. 진짜 공부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노는 거 같지만은 무슨 공부거든요. 암기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가 쉽게 되고요. 철철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은 전부 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를 때 여러분만큼은 이 암기 노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1년 만에 시험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시험장 분위기가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학교로 다 모이잖아요. 힘치기 위해서. 별별 사람 다 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시험을 치러 오는데 가방을 울러 메고 와요. 1차 2권, 2차 4권. 기부서를 몽땅 들고 옵니다. 소풍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보는 순간 원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고수들은요. 딱 지켜보면요. 짐이 없어요. 노트 2권만 달랑달랑 들고 옵니다. 달랑달랑. 고수예요, 고수. 그 많은 양을 딱 노트 2권 들고 오는 거야. 이랬으면 고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 노트만 제대로 관리 잘 하시고 또 자주 보게 되면 우리 시험은 1년 필요 없어요. 8개월도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 노트만큼은 이제 당장 11월, 12월 달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꼭 제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월 달부터는 진짜 기본 과정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한 번 더 이거 준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까지 봤죠? 6번입니다. 때로는 터프가이가 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터프하게 하래요. 터프하게. 자, 6번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공부는 방약 조절을 하란 말입니다. 방약 조절. 자, 그러면 저절 보세요. 자, 우리 시험은요. 전부 다 법 공부죠. 민법, 공법, 중개법, 세법, 공시법. 다 법 과목이잖아요. 학교로만 빼고. 그래서 이 법 공부는 치밀한 논리 싸움으로 꼼꼼하고 세심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러나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미술되어 있죠. 건너뛸 것은 과감히 건너뛰고 넘길 것은 과감히 넘기래요.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건너뛰세요. 그런 양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공법. 버릴 부분 많습니다. 학교론도 버릴 부분 많아요. 여지껏 32일 동안에 기출문제 분석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버리세요. 그걸 왜 봐야 돼? 보는 자체 시한낭비인데. 그래서 여기서 터프하게 공부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리고 공부를 하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강의하게 되면 이번 주 중에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기본서. 저하고 1년 동안 강의하게 되면 기본서 앞에다가 자, X 하세요. 제가 X하러 갈 겁니다. 보지 말리 말입니다. 왜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X한 부분들은 32회 동안 여지껏 한 번도 안 나온 거야. 앞으로도 안 나와요. 그건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눈에 불똥을 튀게 가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거 과감히 버리세요. 시험이 안 나오는 거. 버리가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죠. 항목 5개죠. 이거 묶어주세요. 5개 항목. 뭐냐면요. 7번부터 11번까지 5개 항목이 바로 문제풀이. 우리 시험은요. 문제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과정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 요거 책 제목이 뭘 거예요? 뭐예요? 공부의 쓸모. 네. 보셨죠? 네. 여기에 제가 한 열흘 전에 읽은 책이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방법은 계속 틈만 나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독서합니다. 원래 289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저자가 송영섭 씨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농땡입니다. 게임만 좋아하고 공부도 어설프게 합니다. 그러다가 1학년 후반 이제 말부터 공부에 집중합니다. 주로 이제 이분은요 혼자는 공부예요. 학교만 다니고 학원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듣고 혼공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2학년 때부터요. 2학년, 3학년 바로 퀀텀 점프를 하죠. 전교 1등입니다. 2학년, 3학년 계속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를 들어갑니다. 의예과 들어가서 그것도 수석 입학입니다. 그러면 책 쓸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에 서울대학교 의예과 수석 입학이라. 그리고 이분이 공부에 쓸모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수능 공부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굳이 제시하며 소개했을까요?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요. 딱 한 가지만 밝혀드릴게요. 영국의 처칠이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영어로 바꿉니다. 결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쓸모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시험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7월, 8월, 9월, 10월 넉 달이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참고로 11월, 12월 과정은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아마 학교론에 흥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오늘 좀 편하게 수업할 거예요. 그냥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기본서 들고 전기진도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문제도 소홀할 수가 없을 거니까 항상 제가 1월부터 7, 8월 달까지 계속 보충 자료 나갑니다. 오늘 진도에 한해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복습하세요. 그렇게 따라오게 되면 또 탈리기 붙어요.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7번부터 11번까지가 이 문제풀이를 강조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7번. 적을 모르면 승리하기가 어렵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 유명한 손자 병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첫 줄 밑줄 되어 있죠. 바로 기출문제. 시험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출문제 동그라미. 여러분들 중개시험을 최대한 짧은 기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기출문제 강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험은요. 나오는 게 또 나오거든요. 문장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래서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 예. 그래서 민계공, 민법개론 공법이죠.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가 보이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이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강의가 철저하게 기출문제 포인트 맞춰가지고 제가 숙달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기출문제를 훑어보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건너뛸 부분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7번은 기출문제예요. 다음에 8번. 문제를 풀면서 지식을 정리하자. 계속 문제 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일정 공부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1월, 12월 과정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29일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정은 기초과정입니다. 입문과정. 그냥 제 과목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학교는 재미있네. 그런 정도로 제가 계속 이제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로 1월부터가 이제 제대로 된 기초과정이고, 다음에 뭐 기본과정, 다음에 뭐 심화과정. 이렇게 이제 6개월 걸쳐가지고 계속 3회도 거칠 겁니다. 기본서를. 또는 요약지 같고요. 7월, 8월 되면 문제풀이가 돼요. 9월, 10월도 마지막 총정리, 그죠? 최종 정리, 총정리 보십니다. 문제풀이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가. 그러면 제가 결코 문제를 많이 풀자고 했는데 이때부터 문제 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기본서를 보게 되면 때로는 다른 별로 문제가 실려져 있어요. 예. 그 문제 보시면 되고요. 또 부족하면 요 과정마다 제가 별도로 매주마다 따로 보충도를 내드립니다. 그죠? 그것만 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5월, 6월 되면요. 저한테 질문이 자꾸 들어와요. 선생님, 저는 수업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의고사만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대요. 40점, 45점. 걱정돼 죽겠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요. 이 과정 동안에 문제를 전혀 안 풀었거든요. 안 푸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항상 기본서에 있는 문제, 또 이제 이때쯤도 기출문제집이 또 나와요. 그리고 문제 사면서 역시 또 공부하면서 되는 거고, 또 매주마다 과목별로 자료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만 따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지 결과가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강만 듣고 강의만 듣고 기본서만 따라오고 문제 안 풀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문제를 강조하는데 역시 이럴 때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음에 9번이죠, 9번. 모의고사. 자, 9번 모의고사는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요, 별표. 여기까지가 별표 3개입니다. 모의고사는 중요한데요. 자,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